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영상을 찍는 날도 있네요. 오늘 저희가 시댁 일정이 있어서 잠깐 출발하기 전에 저도 영상을 남기고, 이제 시댁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과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하면서, 대표님의 인터뷰를 준비를 할 때 굉장히 긴장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제 안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사람이 질문을 정말 좋은 질문이 나와야 좋은 대답이 나오고, 그 대답들을 듣는 분들이 또 많은 걸 얻어가고, 그리고 우선 제가 더 그런 그 좋은 질문으로 인해서 제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긴장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도 중간 민망함이라 함은 내가 잘 모르고 있네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대표님과 같이 함께 하면 할수록 되게 그 에너지가 제가 받아요. 엄청 많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건 뭔가를 하고 대표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뭔가 교육을 들으면 제가 목소리 톤과 이런 부분이 되게 높아져 있는 걸 그걸 제가 느껴요. 저의 감정 상태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뭔가 힘이 있고,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몰랐던 부분을 또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대표님과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 제가 좀 그 힘이 있다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받는 거죠. 상대방이 에너지를 주면 그걸 제가 받아서 제가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느낀 것들 중에서 사실 제가 대선 결과 이후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대선에 저의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나라를 걱정할 사람이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진짜 진심이었어요. 그 대선에 제가 엄청 진심으로 있구나. 그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또 알면 또 재미없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까에 플러스, 그리고 어떤 걸 잃지 말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늘 이제 대표님이 마지막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아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월 1,000만 원 벌기 왜 이렇게 힘들고, 진짜 나 자신을 믿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힘들었고, 그거에 대한 힘듦이 컸지, 타인의 힘듦,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거지에 대한 여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반해야 될지,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조차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은 알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끝났나? 끝난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에
그 결과에 제 감정이 같이 몰려 들어가고, 저는 제가 열심히 진짜 주은숙 대표님, 그 다음에 조아영 대표님, 그라운드 씨, 그리고 전한계 선생님, 분들처럼, 특히 아이스간 대표님은 이제 학우인데도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밝히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이 속상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윤 대통령님 때도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그 속상함이 컸는데, 이번에 그 대선 결과가 너무 진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대통령 대선에 대해서. 근데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누굴 만나서, 아이시간 대표님 만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감정을, 이거를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저는 저의 문제가 또 있고, 그런 과정들을 저는 또 그래서 그때 어제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실력이 있고, 이제 다 경험했던 사람들, 진짜 위로 가는 사람들은 진짜 오로지 성장과 가치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유겠구나. 대략 다 알고 보여지는 이 세상 패턴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 흥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르는 속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지루한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많은 변동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셔서, 맞다. 지루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안에서 진짜 영웅이 나왔잖아요. 임 대통령님도 나왔고, 저는 김문수 후보님도 몰랐는데 김문수 후보님도 알았고, 그 외에 정말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전한기 선생님도 정말 강사에서 지금은 완전 전한기 뉴스 그걸로도 하고 계시고, 그라운드 씨는 제가 몰랐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됐고, 저희 아이스강 대표님의 제자이신 주은숙 대표님 또한 정말 이 계기로 해서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근데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거가 제가 오늘 좀 더 마음을 잡게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약에 제가 대표님께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무섭고 답답한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할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리고 또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게 느껴졌고, 그게 제가 대표님께 이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오늘은 정말 대표님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같은 문제 해결이라도 대표님의 해결 방안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저는 인정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이 하시는 그 의사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표님이 틀린 건 틀렸고, 그리고 또 다시 바로잡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저는 그 과정을 오늘 너무 알고 싶었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멘토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지금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대표님이 남들이 정말 사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땐 저처럼 누군가를 의존하게 돼요.
멘토를 찾게 되죠. 근데 대표님의 모습은 의사를 찾아봤고 그 의사를 찾는 과정에서도 그게 이제 원칙과 관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이제 봐내는 거예요. 아, 의사들은 나의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오늘 좀 깨달았고요. 의사소통이 저는 오늘 되게 와 했던 게, 그리고 품위라고 했던 부분들도 지난번에랑 또 겹쳐졌는데, 우리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기보단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 보호자들은. 그리고 이제 아이가 크면서 이제 아이들의 생각과 이제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가고, 내 어른이 돼서 제가 만약 부모님의 의사결정이 만약에 오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똥오줌을 가리지 못했을 때, 나의 남편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까? 내가 좋을까? 내가 그걸 원할까? 근데 아픈 사람은 그런 권리조차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네. 보통 보호자와 의사들이 더 연장 치료를 할 것인지, 그 살아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니까, 귀하니까.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그 보호자의 도리로서 그게 맞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입장이 되어보진 않았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고, 그게 제가 만약 그 입장을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끔찍하더라고요. 오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서, 대표님의 그 인터뷰가, 오늘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해서도, 그리고 돈과, 진짜 부라는 게 어떤 것인지,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 부요함은 우리가 돈만 생각을 했는데, 부요함은 돈만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부였고요. 자유가 부였고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요함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그거를 듣는데 맞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건강하잖아요. 부요함을 태어났구나 갖고.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안다고 또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몸소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그거를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정말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돈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되게 바보 같은 부분일 때도 많은데, 그거를 드러내는 이유들이,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저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에서 제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요. 아, 나 모르고 있구나. 또 모르고 있구나. 진짜 모르고 있구나. 계속 확인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제가 스스로 인지가 돼야 제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더욱더 노력하게 되고 그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란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유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다 얻기 위함이에요. 다 얻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설명하지 못하는데요. 우선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를 쫓는데 다 얻는 삶.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다. 그건 욕심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욕심이 있고, 난 이것도 얻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어. 그건 욕심이야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 또한 그게 맞는 줄 살았고요. 저 또한 아이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략이 없었고,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가 아닌 걸로 믿었었던 것 뿐이에요.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대표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걸 해결하는 부분들이 완전 달라요.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 삶을 다르게 하시고 결과도 다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달라요.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처음 만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거를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책을 보면 제가 그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위대하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책을 보면 볼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어느 나라를 가고 내가 이거를 못 알아듣는 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한 원통함과 창피함이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게 내가 오늘 무슨 엉망을 듣고 이런 걸로 힘든 게 아니라 그 창피함과 그 힘듦과 내가 시간 쓰는 거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그분이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도 있고요. 그분이 그리고 운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어제 이제 피세마 때 아이승환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간은 1년 안에였나? 그 논문까지 5개를 썼다라는 거. 그 논문 하나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그리고 뭐 행운에 속지 마라, 안티프레즈, 스킨 인 더 게임, 그 다음에 블랙스완 등등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실명을 거론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걸 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그분의 사명감이에요. 그렇게 진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경험 속에서 그 사람이 덜 틀리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분을 아이승환 대표님을 알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그런 분이 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운이고요. 제가 답답하고 뭔가 아까 같이 이걸 알았을 때 제가 모르고 살았을 때보다 알고 명확해져서 분명히 그 전에 제가 콜드콜하고 승부권 나오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들이 이제 아는 거의 차이에 좋다, 너무나 좋고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상황에 따라 이 대선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무서움이 와이즈 있고 두려웠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좀 무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 알미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안에서 제가 대표님께
대화를 해보지 않았으면요. 저는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 무서움을 계속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해결 방법이 뭐였냐? 뭐 책을 볼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저는 피했을 수도 있어요.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 이런 것도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내야 될 것들을 해가는 거. 결국에는 일이죠. 프로토콜과 유튜브를 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경험해 보는 거. 근데 아이스간 대표님이 본인의 경험들을 계속 정보로 남기고, 그 안에서 또 그 의사들의 말만 믿고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지 계속 본인에게 되물으신 거예요. 그 되묻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걸 뭐가 있었는지 접해보고 어떤 걸 다르게 했는지를 의심을 해본 거죠. 내가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걸 다시 의심한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엎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먹어보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를 다시 그게 잘못된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확인했는데 그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정말 큰 용기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정보를 남기는 건 진짜 정보를 남기고자 함이고 그 말이 아닌 저는 그 행동을 보고 아이스간 대표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봐내야 된다. 그래, 그런 분의 영향의 에너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뭐가 창피함을 당하든 뭘 하든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느꼈잖아요. 내가 갖고 내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봐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알았습니다. 또한 그 의사결정이 내 뒤의 미래를, 나의 아이들까지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그, 그 이준석 후보가, 좀 화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그 단일화를 왜 하지? 본인은 나이도 어린데. 그냥, 지금은 그냥 목표 하나잖아요. 막는 거가 먼저예요, 막는 거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막는 거. 그거였어요. 그냥 단일화. 근데 진짜로 그 의사결정 하나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지금 그 시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근데 내가 하는 그 의사결정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게 남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그거를 봐내고 그걸 봐냈다면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의사결정하는 거에 저희 아이들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부모라면 더 그래요. 그 리더라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남 탓 이야기, 남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 돌아보다가 자책하는 것과 또 자책이냐 돌아보고 그냥 하는 거냐 이것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보면서 기존에 좀 자책했던 부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려고 노력했고 근데 이게 너무 자책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서 봐내야 되는 게 그냥은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였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라는 개인이 이제 국민이 국가라고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나라는 국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로 인해서 상관관계, 저희 자식,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그 친정, 뭐 시댁 가족들, 뭐 등등 회사 내에서도 그런 관계들 다 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미래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완전 달라질 거다. 그거를 저는 지금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인데 벌써 결과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또 우리가 해내야 될 것들은 해내고, 또한 나라는 내 세상에서 또 잘 살아내야 되는 부분에 의사결정을,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그냥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남탓만 했던 사람들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저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은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이고요. 그 교육에 투자해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제가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유예요. 이런 의사결정이 결국에 제가 끝까지 갔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서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뒤에 미래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가면서 분명히 저는 결과로 보여질 거예요. 떨어지든 더 앞으로 나아가든 정말 다 얻는 사람이 되는 건지 진짜 부유함을 찾아가는지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서 그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의사결정하는 거 어렵잖아요. 누가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알려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확신만 본인이 있으면 어떤 힘듦이 왔어도 그걸 못 버티겠어요? 그 과정을 다 버텨내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할 때 손해볼까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아무튼 살아나가야 되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 이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입니다. 이상입니다.